기혼, 미혼, 돌싱, 피혼, 우유군. 김이돌 비공과 함께하는 수다녀들 시작합니다. 네, 지희씨 머리 헤어 컬러 바꿨네요. 네. 근데 저는 못 알아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진짜 못 알아보셨죠, 두 분? 사실 저 처음에 몰랐어요. 저는 뭐 딴 거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보니까 확 달라진 것 같아요. 의외로 장원 씨가 제일 먼저 캐치했어요. 네. 얼굴이 더 하얘 보여요. 감사합니다. 많이 아파 보여요. 아니, 왜 그랬냐면, 이 뿌리 염색하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날도 춥고 한데 돌아다니기 귀찮아서 그냥 어두운 색으로 했거든요. 네.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의외로 또 의외로 잘 캐치해요, 그죠? 그니까요. 제가 그만큼 여러분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여자랑 방송하는 줄 알고 좋아했다고. 네네네.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새로운 여자들이랑 방송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현조 씨도 오늘 또 머리를 또 오늘요? 예뻐요. 하지 않았던 스타일을. 네. 좀 귀엽나요? 안 귀여워? 우리가 귀엽다고는 안 했는데. 죄송한데 표정 안 좋아. 뒷말은 나한테 양보할래? 그냥 듣고 있으면 되잖아. 넌 꼭 이게 문제야. 다시. 됐어. 뭘 다시 해. 뭘 김 다 편집해. 빼놓고 맨날 다시 하지. 네. 언니는 크리스마스 특집이라서 또 네네네. 이렇게 그쵸? 트리처럼 크리스마스 체리요? 체리?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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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네. 옛날 그 테니스 부 느낌 나요. 오. 테니스 선수. 오. 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전혀 감흥 없네요. 세레나 윌리엄스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테니스 선수. 그런가요? 거의 형이죠, 그분은. 그죠? 대단한 파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지희 씨도 그렇고 현조 씨도 스타일을 바꾸고 와서 남자들은 그렇거든. 여자친구나 아내분이 스타일 바꾸면 또 약간 다시 설레임이 올라와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스타일을 바꿨는데 이상해. 전에가 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말은 못하죠. 말은 못하죠. 근데 약간 예쁘다. 전에가 나도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네. 오랜 부부이거나 오랜 연인들은 스타일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좀 만으로도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같았잖아. 문서 언니가 긴 머리 가발을 쓰고 나타난다고. 이런 식으로. 네. 어쨌든 오늘 문선이는 계속 그대로 문선이 하고 있고. 두 분 때문에 좀 설레어가지고 내가 정말 시작 전부터 좀 분위기도 올릴 겸 기분이 새롭다. 새로운 여자들이랑 방송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손문선이 대뜸 들어와서 니들도 우리한테 설레임을 좀 주면 안 되겠니? 넌 아니라고 손문선. 이 법칙입니다, 늘. 법칙. 내가 관심 없는 여자애가 초치고 똥 뿌리는 거는 네네. 이건 어디서나 법칙이에요. 원래 알잖아요. 원래 예쁜 애들 꼬시러 가면 제일 못생긴 친구가 우리 시간 안 되거든요. 수진이. 네. 항상 제일 못생긴 친구가 회방을 놓지. 네네네. 그 옛날 노래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 누군가 해야 돼요. 네. 아우 싫어 진짜. 네. 20년을 그런 여성분들을 혐오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사라지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건 약간 통계의 문제거든요.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든 네. 껴 있습니다. 또 그런 친구들이 친구가 많아. 여기저기 다 있어요. 맞아. 네. 그 유명한 사진 창석 씨가 항상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 있거든요. 여자분들이 바닷가에 한 4명 정도, 5명 정도 서 있어요. 네. 근데 비문하게 있죠. 대사가 써 있어요. 수진이 허락 받아야 돼요. 같이 놀려면 누가 수진인지 다 맞출 수 있거든요. 남자들은. 여자들도 맞출 수 있어. 공격적인 표정으로 있는 친구하고. 네. 사실상 논개의 심정으로 그 친구한테 한 명이 끼어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돼요. 남자들은 또 되게 의리상 네. 한 명이 그거 맡아주는 친구가 있다면서요. 있죠. 진짜 폭탄 처리반이 있어요? 있죠. 남자들은 왜냐면 한대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부디가 성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뛰어들어서 나중에 치열한 자리 바꾸기 찬스를 쓰죠. 일단 한 다음에. 일단 성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야. 네. 심지어 그런 것들을 대화를 나누지 않고 눈빛만으로도 다 모든 포지션이 정해집니다. 오늘은 너다 이런 것들이. 네. 그럼 당사자가 또 받아들입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내가 수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암묵적인 룰이죠. 그럼요. 약간 네. 교통정리가 미리 다 되는군요. 네. 놀랍다. 아니, 여자들의 세계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만의 의리. 심지어 내가 보지 않는 남자도 도와줍니다. 잘 되라고요? 네. 어떤 여자가 와서 자기 남편이 흉을 본다. 남자친구가 어디 이태원에서 놀다가 친구한테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나 모르는 남자인데도 아니겠지 닮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멘트가 나오는 거지.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야. 모르는 남자인데도. 그래서 남자들은
그 유부남 그 친구 와이프가 전화 와서 어제 우리 그 남편 거기서 잤냐고 이러면 다들 내라고 대답해. 서로 진짜 10명한테 전화하면 10명 다 우리 집에서 잤다고. 정확합니다, 그거는. 네. 빗나갈 수가 없죠. 정말 네. 즐거운 끈끈하네요. 운전입니다. 이게 될 사람 밀어주기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좀 될 것 같을 때 저 친구도 날 밀어줄 거라는 또. 믿음. 새끼도 치고 네. 또.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거 없더라고. 오늘 밤 나 아니면 기회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자들은 만약에 딱 봤는데 그러니까 뭔가 한 명이 뭔가 이제 폭탄이 있다거나 그래서 뭔가 죄를 누군가 맡아야 되는데 너도 싫고 나도 싫고 셋 다 맡기 싫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아예 없던 일로. 맞아. 아, 근데 이게 높은 확률로 폭탄을 따는 게 싫어서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 동시에 겹쳤을 때 깨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네. 한 명을 두고 여러 명이 좋아하거나 누군가는 폭탄과 짝이 되겠지라는 어떤 예감이 들잖아요. 네. 드는 순간 우리끼리 놀자. 그리고 그 마음의 기저에는 나도 얘가 좋고 얘도 얘가 좋은데 얘는 얘를 좋아하면 어떡하지? 그치? 불안함. 그 자존심. 그쵸. 네, 그걸 미리 걱정해서 그래서 살아가는 갑자기 거죠. 우정을 굉장히 세워요. 우리끼리 우정이 더 중요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남자 3명, 여자 3명이 만나서 남자 1명에 2명의 여자가 꽂힌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거든요. 야, 너 오빠한테 전화 올 때 안 됐어? 남자친구 없다고 했다가 중간에 쓱 이제 흘립니다. 오빠한테 전화. 그러면 이제 눈빛으로 서로 싸우고 나를 쌍욕이 눈빛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쫙쫙. 그치. 너 질염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죠. 오래 다니지 않니 병원? 이러면서. 별명 칸디다예요. 그거는 이제 다시 안 보는 사이. 잠깐 화장실 가서 긁고 올래? 뭐 이렇게. 우선 빠지겠습니다. 걔도 친구 칸디다. 교장민수 칸디다예요. 저는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한 명이 이제 3대3으로 이제 같이 놀다가 한 명이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걔가 코를 재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애였어. 그때 다른 애가 남자애들한테 저 친구가 코를 다시 만진 지 얼마 안 돼서 술을 사실 먹으면 안 되거든. 어머. 내가 미쳤나 얘가 이 얘기를 왜 하지? 장난 아니다. 아, 여자들은 무서워. 장난 아니다. 야. 반드시 걔를 떨어뜨리겠다는 의지 아니에요. 우정 같은 날. 와. 야 이거 세다. 와. 심지어 2, 3주 지나가지고 딱 봤을 때 그렇게 티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더라고. 야. 그래서 이제 내 친구 좀 챙겨줘 얘들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지만 어머. 그 남자애들은 아는지 모르는 진짜야 그럼 말하지 그랬어. 그러면서 막 흑기사도 해주고 남자들은 쓱 티가 나도 말하지 않죠. 지금의 결과 상태가 좋으면 갑니다. 뭐 어제 하더라도 뭐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다. 네. 중요한 건 오늘이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참 그 안타까운 게 여자분들 그 각계 전투가 너무 심해서 예전에 한번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3대3 미팅을 했어 우리가. 네. 그리고 주선자가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남자 셋 다 그렇게 딱히 꽂히는 여자분이 없는 거야. 그런데 뭐 다 비슷비슷한데 그나마 조금 나은 여성분이 한 분 계셔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주선자가 중간에서 이제 조합을 해서 여자분들은 다 한 명씩 남자분들이 골고루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조율이 된 거겠지.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남자들도 누구를 마음에 들어 하는지 이렇게 주선자한테 알려주면 주선자가 가운데서 조율해가지고 짝이 맞으면 전화번호를 교환해주겠다. 자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놀 땐 다 같이 놀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장난으로 남자 3명 다 한 명한테 꽂혔다고 주선자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떡해요? 주선자가 그냥 다 파토냈어. 어머. 그 여자의 한 명, 다 3명이 찍었다고 하는 여자 한 명한테도 그 사실을 전달하지 않고. 그 주선자도 이제 여자 쪽 사람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들이 찍었다는 남자들도 누군지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네 주선자 마음에 드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찍었네. 우리도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거 말고는 파트너에 그게 없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여자 어쨌든 주선자도 여자니까 여자가 넷이었던 거잖아. 근데 그 중 한 명한테 몰렸단 말이지. 이 꼬라지를 나머지 애들이 보기 맞아. 싫은 거지. 그러면 그 4명 중에 3명이 모여가지고 한 명을 깝니다. 맞아. 그 다음 날은 그 한 명이 나쁜 년이 돼 있어. 맞아. 그날 술도 안 먹고 분위기도 안 띄우고 빼고. 그러더니 그 남자애들이 이렇게 착한 줄 알고 다 한 거잖아.
남자들은 남자애들 다 멍청해가지고. 내숭 떠는 거 안 보이나 봐. 거기 있던 3명 같아. 그렇습니다. 네. 남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오프닝을 해봤고요. 자, 오늘은 약간 연령대가 올라가는 주제가 올라와 있어요. 예. 동양 출신 배우자에 대한 선호도. 일단 이 동향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죠? 굉장히 그 박정희 시절의 향수. 네네네. 옛날 같은 고향. 네네, 네. 같은 고향. 그리고 뭐 이제 재혼에 대한, 부모님 재혼에 대한 생각이나 뭐 반대 이유, 이런 것들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동양 출신 배우자 선호도 조사거든요. 네. 약간 동양 출신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분화된 고향인데 그냥 조금 넓게 봐서 외국인과 결혼 괜찮은가요? 네. 국제 결혼. 전혀. 전 다른 것 때문에 괜찮다. 아니야. 꼭 중국인과 결혼하지 말고. 대국의 사람과 결혼도 한번 해봐야죠. 잘 어울리는데? 왕미 씨와 결혼하기 바랍니다. 약간 독일 쪽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맞지 않나요? 그렇죠? 유럽 막 이런. 게르만 민족.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약간 외국인들을 좀 좋아하니까 저희 딸도 외국인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 나 외국 사람이랑 나중에 결혼했는데 당연하지. 너가 좋으면 결혼해. 한국 사람이랑 굳이 결혼 안 해도 돼. 네가 외국 사람 좋으면 외국 사람이랑 사귀어서 결혼해도 돼. 그러니까 약간 그래요. 뭐 문화적 차 이런 거는 걱정이 별로 안 되나 보다. 아니, 그냥 뭐 그거는 뭐 괜찮아요? 이해하면 되니까 헤쳐나가면 되니까 저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와. 유럽 사람, 독일. 네, 어때요? 언어만 잘 통하고 서로 그 감정의 교류만 잘 된다면 저도 외국인이어도 뭐 별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저 일본 여성. 다 별로 왜요? 저항감이 저 없네요. 일본 여성 되게 뭐지? 잘해준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뭘 잘해줘요? 남자친구한테. 남편한테. 어떻게? 뭔가 되게 되게 뭔가 가정적으로. 복종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모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순정적으로. 샤워하고 나오면 무릎 꿇고 수건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발 닦아주고. 몸은 내가 닦을게. 아니, 왜 내가 닦는 게 더 빨리 끝나요? 그런 로망 있잖아. 막 여자분들, 일본 여성분들은 배우자인데도 불구하고 막 남편을 약간 죽은 모시듯이 이렇게. 그런 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사귀어볼 수는 있잖아요. 사귀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외국 사람이랑 사귀어본 있어요? 있어요? 저 중국. 어때요?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굉장히 그 호주 워킹홀리데이 때에서 만나서 한 달이기 때문에 이걸 사귀었다고 이야기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중국은 나갈 때 괜찮은 사람만 유학을 보내줘요. 아버지가 공산당 당원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풍족하긴 했으나 지가 하고 싶어서 알바했던 네, 친구였거든요. 근데 배경을 보고 만났습니까? 아니요, 그냥 내가 그때 피자 가게도 맡고 있었는데 피자 가게에 내가 담당자였고 그 친구가 알바였어요. 근데 골반이 컸어요? 얘기만 들어도 상상만 해도. 왜냐면 그 피자 가게 너무 좋았어요. 둘만 있었기 때문에. 되게 이제 스타필드 같은 되게 큰 복합 쇼핑몰이었는데 거기 한 켠에 이제 피자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 피자를 해서 요만한 거 되게 큰 것도 팔았는데 팔고 5시에 마감하면 걸어서 오라고 했기 때문에 한 30분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일부러 늦장 부려서 1시간 정도 걸려서 다음 가게로 저는 갔거든요. 그럼 30분은 그 안에서 이제 꽁냥꽁냥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중국 여성이 뭐 제모를 안 한다, 뭐가 어떻다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짧게 사귀었으니까 그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깊이 경험할 일은 그런 거는 거의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네. 아니, 저는 이제 제 주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일본 여성분이랑 결혼한 남자분이 계시는데 다 좋은데 그리고 다 뭐 언어 이런 것도 다 괜찮은데 그 굉장히 이제 뿌리 깊이 박힌 문화적 차이가 딱 벽이 생기는 시점이 분명히 있대요. 근데 이제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트러블이 거기서 났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아무리 부모님이 먼 곳에 살거나 연로하셔도 집에는 모시지 않는데요. 지방에서 올라오셔도 호텔을 잡아서 주무시게 한대요. 하루도 내 되게 집에서 들었다. 주무시게 하진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남자분의 부모님이 한국에서 멀리 왔잖아요. 연세도 많으신데. 그러니까 남자는 우리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한국에서는 집에서 잠을 자니 하루만이라도 집에서 내가 모시고 싶다. 잠만 자게 해주자라고 했는데도 그게 안 돼서 끝까지. 결국 전 일정을 이제 호텔에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서운했겠다. 근데 그게 이제 이해를 해주고 못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약간 이렇게 되니까 너무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는 장인어른 놀러 오면 그 친근함의 표시로 죽방 한 대씩 때린다고.
너도 받아들일 수 있냐고 얘기해야지. 우리 한 뺨 하나씩 때려줘야 사람한테 때려야지. 정찬성의 나라라고. 얼음 펀치 한 대씩 날린다고. 저는 그래서 외국인을 만나본 적도 없지만 약간 결혼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저 근데 사실 같은 나라에서 살아도 맞아. 한국 사람도 집안마다 문화가 다르고 네. 또 자기가 자라온 환경마다 그게 또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연애하고 뭐 하다 보면 초기에 다 엄청 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다른 나라에서 살았으면은 분명히 그 어마어마한 차이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양 출신 배우자를 얼마나 선호하는지 네.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선호한다가 26.9%, 비선호한다가 73.1%. 오, 왜 압도적으로 비선호가 왜 이렇게 많지? 선호한다.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끼리 방송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다. 아니 뭐 그건 이런 거 직업이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동양 출신 배우자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만난 사람 다 서울. 한 번도 고향이 어때서 이런 맞아.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73.1%는 되게 높은 수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싫다는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상관없다. 선호하지 않는다. 네, 저는 그래서 상관없다가 한 5, 60%는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있지. 방송에서 말은 못하지만 알게 모르게 생기는 뭐 어떤 지역적 특성 같은 것들을 혼자 데이터화해서 갖고 있긴 하지. 뭐 광주 여자친구, 부산 여자친구, 뭐 대구 대구 여자친구, 여자는 세다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그런 식의 나름의 데이터. 근데 그것도 뭐 사실은 나만의 경험이지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하진 않고 그냥 선입견이니까 잘못 생각하면 이거는. 부산 여자친구 사귈 때 처음엔 조금 적응하는데 아무래도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가족이랑 통화하는데 네. 자꾸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아니 부모님한테 이렇게 화를 내 했더니 깜짝 놀랐네. 자기는 절대 화를 내지 않았대. 내가 듣기에는 너무 화내는 것 같았거든. 그냥 대화하는 거였구나. 저도 가족 아빠도 다 부산 사람, 저도 고향이 부산, 엄마가 또 진주 사람이에요. 다 경상도니까 네. 가족이랑 통화하면은 지금도 사투리를 써요. 막 얘기하다가 진짜 오빠한테 듣는 얘기처럼 아빠랑 통화하는데 아니라니까 밑에 있다니까 뭐 공간 오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끊고 나서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왜? 일상적인 대화야 이게. 아니 왜? 그냥 뭐 싸운 거 아니야? 아닌데? 오늘 다정하게 얘기한 건데? 일상적으로 한 대화가 약간 톤이. 톤이. 억양이. 네. 처음에 이제 그걸 모르면 둘이 대화할 때 그런 톤이 나오면 나한테 화내나? 약간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 근데 그 이해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경상도, 서울 다 이렇게 왔다 갔다 만나봤잖아요. 네. 극명한 차이를 제가 느꼈던 제 기준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장원이 형이 오토바이를 탄다고 했을 때 남자의 취미에 대해서 부산 여자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은 열어줍니다. 오토바이 사서 오거나 하면은 뭐 오토바이 장갑이라 선물해 주거나 다치지 말고 타라고 얘기하거나 하고 넘어가는데 서울 여자들은 사오는 순간 끝입니다. 나긋나긋하게 얘기하고 사오는 순간 끝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딱 와닿는다. 경상도는 극강의 친데레고 네. 마지막 두 번째는 뭐 어떤 되게 차이가 공감되네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친구들끼리 이제 뭐 커플끼리 술을 먹으러 간다. 그러면 이제 부산 여자애들은 자기가 남자친구가 돈이 부족하다 하면은 10만 원을 주고 10만 원을 먼저 주고 네가 계산해. 네가 다 내는 것처럼 해. 이렇게 해주고 서울 여자들은 그 자리에 안 갑니다. 내 남자친구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딸린다거나 자랑할 게 없으면 그 자리를 그런 자리를 아예 안 만듭니다. 그래서 부산 여자애들은 남자친구의 가오를 살려주려고 조금 노력을 하는 편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느꼈던 바로는 저는 이쪽에 27년을 살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10년째 서울 살지 않습니까? 네. 극명한 차이 제가 느꼈던 그 두 가지 포인트였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느끼는 사람들은 확실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 서울 여자들 되게 깍쟁이라고. 이렇게 그럼 느껴지겠네, 당연히. 100% 깍쟁이로 느껴지죠. 네. 그러네. 슈퍼 깍쟁이 셋 앉아있잖아요 지금 여기. 너 부산이잖아, 부산. 너 부산이야? 부산. 그래 얘는 좀 득이야 그런 거. 그치? 얘는 꺽쟁이야 꺽쟁이. 스트레이트가 섬에서 다대포. 그래요? 다대포. 아니 근데 너무 좋잖아. 사흘 중간. 요 마지막 예시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할 말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남자친구한테 돈을 주면서 네가 계산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자랐으니까 저도 이제 그런 자리를 최대한 안 만드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남친이 기죽을 것 같다. 근데 그게 내가 돈 주기 싫고 뭐 내 돈 혹시 쓸까 봐 아까워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주는 행위 자체도 남자친구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건 아닐까?
이 세계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면 네. 후에 남자친구한테 그렇게 하면 너가 기분이 나빴을까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면 인정. 아니 굳이 말하지 않네. 너가 돈이 없다는 걸 한번 네,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상대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 어떻게, 내가 내 생각이 맞아. 어떻게 부산 여성 참전합니까, 여기? 저는 상성 오빠가 얘기하면 100% 공감하죠. 남자 기 살려줘야지. 아니 그럼 남자친구 입장에서 여자친구가 내가 진짜 돈을 잘 못 버는 상황인데 돈을 이렇게 주면서 자기가 계산해 이러면 기분이 좀 나쁘지 않아요? 아닌가? 이게 뭐 정서에 이게 이런 게 정서의 차일 수가 있는데 나가서 기죽지 마라. 저 같은 경우, 어. 이렇게 잘 조율해가지고 한 80만 원에 끊으면 20만 원은 내가 먹겠구나. 서울 남자입니다. 계산적이고. 20년을 서울 살았습니다. 그건 서울 남자 아니고 그냥 양아치. 시세 차익군. 네네네. 이게 정상하겠지. 창조 경제죠? 그래서 이게 뭐 누가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네. 그런 느낌의 차이가 저는 뭔지 조금 알것 같아요. 극명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 나간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고 볼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남자친구가 애초에 그 자리에 가서 기죽을 것 같다. 아예 안 나간다. 이게 나쁘다고 볼 수 없었어.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주제는 재혼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모님 재혼에 대한 자식들의 생각, 그러니까 자식들의 관점에서 부모님 재혼에 대한 생각입니다. 찬성, 반대, 뭐 이런 이야기인데 한번 볼게요, 일단. 네. 일단 부모님 재혼에 관한 생각 찬성이 5%고 반대가 60%.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내 권한 받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찬성이 너무 낮은데요? 근데 일단 내 권한 받도 약간 찬성으로 보자, 그냥.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극명한 반대가 그래도 나니까 6대4. 그래도 6대4. 그지? 고난박이 묵인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뭐 자기네 인생도 아닌데 왜 이래? 씨. 근데 이게 제가 왜 이래, 이거? 이게 네. 저는 내 고난박에서 반대를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얘기할 때는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 결혼한 걸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한 7만 배 아깝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사후라거나 또는 뭐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이혼을 했는데 엄마가 새 아빠는 또 남자친구가 있다 하면 느낌이 좀 막 이상할 것 같아요. 싫어요? 싫다는 감정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묘한 느낌이에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엄마가 훨씬 아깝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그 느낌이 난 37살인데 약간 충격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요? 네. 아니 약간 그럴 것 같아요. 뭔가 저도 같은 상황이라고 상상을 해보면 곱게 안 보일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뭔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우리 엄마를? 약간 우리 아빠를? 이렇게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보통 보면 그래요. 엄마의 새로운 남자친구는 아들하고 절대 섞일 수 없습니다. 안 보는 게 나아요. 안 보는 게 나아. 저는 저희 딸이랑 아들한테 대놓고 물어봤거든요. 엄마가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으면 어떨 것 같아? 했는데 딸은 되게 생각하다가 그냥 싫긴 한데 나는 그냥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어. 그래서 엄마가 남자친구가 있는 게 행복하면 나는 오케이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뭐라 그러냐면 남자친구 있으면 어떨 것 같아? 이러니까 눈빛부터가 이래요 진짜. 이거 장원 씨가 아까 한 말이 딱 맞네요. 아들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10살이거든요 지금. 왜? 엄마도 남자친구 만들어야지 이랬더니 안 돼. 이래서 왜? 엄마는 내가 있잖아. 내가 남자친구가 좀 되잖아. 왜? 남자친구가 필요해? 그래서 알았어. 너가 해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못하고 얘 성별 크로스가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아들은 나중에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생겨. 그러면은 이제 엄마의 남자를 인정을 해줍니까? 잘 못하겠지 아들은. 그래서 장원이 형이랑 나랑 똑같이 얘기했던 게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시고 용돈만 보내드리고 셋이 만나는 자리를 난 안 가겠지. 그러니까 자녀들의 나이도 중요해요. 아예 많이 어리면 좀 괜찮을 수도 있지. 아예 어리면 맞아. 근데 이제 인지 능력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좀 미국 보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엄마 이혼하고 새로운 남자친구랑 같이 막 여행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막 친하게도 지내고 아직 결혼은 안 했는데 그냥 뭐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서 그런 너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유독 그런 거에 좀 적대적일까? 적대적인 게 아니라 배타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러니까 내 집단이 아닌 것에 대한 좀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거부를 느끼는 그게 배타적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 가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부터 우리는 약간 가족은 하나다. 뭔가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집단적인 그런 문화가 좀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서양은 좀 개인적인 걸 많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쵸. 그런 거에서 이제 가족끼리 무조건 같이 모여서 막 가족 식사해야 되고 이런 문화가 잘 없잖아요. 진짜 저 친한 그 세르비아 가족이 있는데 세르비아 가족이 세르비아요? 세르비아 그 친구들이에요. 둘 다. 근데 남자 여자 부부죠. 또 얘네가 그러니까 저랑 잘 지낼 때는 부부로 잘 있다가 딸이 2명이에요. 이혼을 한 거예요. 이혼을 해서 남자도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낳고 여자도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가족 사진을 어떻게 찍었냐면 다 같이? 다 같이 찍은 거예요. 인스타에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보고 와 얘네는 그러니까 남편이 다시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랑 아내가 다시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랑 넷이 이렇게 찍었다고? 다 같이 다 같이. 올 다 같이. 올 패밀리. 아니, 그쪽 다 같이 그 각자 부부도 각자 부부도? 다 같이. 그러니까 그 가족 사진에 아이들이 4명인 거예요. 아니 나는 애들까지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해서 애를 낳아서 애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남편까지 같이 찍었고 아빠의 와이프 새로운 와이프도 와. 그래서 저는 그러면 편견 없다. 그럼 잠깐만 이게 기하급수 쪽으로 늘 수도 있는 게 새로 결혼하신 분들도 재혼이면 그 가족들도 다 불러와야 되잖아. 아니 그렇게 지구가 하나 되겠어. 그러니까 아니 야 그러면은 내 전 남편도 불러야지. 세르비아 결혼하는 그러면 거 같다. 그 전 남편이 지금 결혼한 사람 데려오고. 세르비아 결혼식 때 그럼 결혼. 자, 첫 번째 가족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가족. 근데 제가 그거 보고 무슨 셀프 분열도 아니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걸 캡처를 해서 라인으로 보냈어요. 야 이거 올라왔는데 괜찮아? 이랬어요. 왜냐면 그 남편 계정에 올라왔거든요. 네. 괜찮아 했더니 나도 올릴 거야 이러면서 걔가 저한테 사진을 더 보내주는 거야. 이것도 찍었고 이것도 찍고 어떤 게 이뻐? 이러고 대박. 아니, 이럴 수 저는 있구나. 되게 이런 거 보면 좀 부러워요. 아, 진짜? 너무 이런 편견 없는 생각. 정말 프리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지금도 이 주제가 나오자마자 부모님, 내 재혼 아니고 네. 부모님 재혼에 대한 생각. 이거는 찬성반대를 떠나서 일단 내 권한 받기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는데 네.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은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다. 네,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의 이 경직된 사회 속에서도 이혼에 대한 이런 선입견을 좀 깨준 계보도가 있습니다. 네네. 쭉 있어요. 엄서손녀 뭐 이렇게 쭉 갑니다. 엄서손녀. 네, 엄영수, 엄영수, 서장훈, 손문선, 여현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엄서손녀. 네. 태종태세 문단세처럼 이게 뒤에 쭉 이제 갈 거예요 이제. 거기 유통씬 없나요? 유통씨는 좀 달라요. 계보가 달라요. 계보가 달라요. 너무 다작이에요. 거의 없다님은 어떤 쪽인가요? 네. 거의 없다요? 네, 사실혼 쪽으로. 사실혼인데 걔는 아직까지 그 뭐냐 두 번째 살을 만나야 들어올 수 있죠. 이제. 그 동거관계가 그 사실혼 관계가 깨져야 들어올 수 있지. 그러네요. 네. 엄서손녀 이렇게 태종태세 문단세 뭐 이렇게 가겠죠. 뒤에도 많은 뒤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쵸.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는 그래도 제가 방송하는 동안 태종태세 문단세까지 이제 한 7까지 나왔으면 좋겠네요. 엄서손녀 떼대댕. 네. 자, 어쨌든 부모님 재혼에 대한 생각이었고요. 그렇다면 반대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겠죠. 반대 이유를 또 볼 텐데 잠깐 광고 만난 후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 힐로소피 미네랄 스파 올인원 3종 세트입니다. 스파를 다녀온 듯 일상에 지친 몸과 불안정했던 기운을 평온하게 다듬어 드립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 성분과 향기로운 천연 아로마 오일이 하루의 피곤을 사르르 녹여줍니다. 세라마이드와 미네랄 성분이 함유된 힐로소피 제품은 얼굴부터 바디, 아이부터 어른까지 데일리로 믿고 쓰는 미스템입니다. 왠지 모르게 거칠거칠한 피부가 고민이거나 피부가 민감하고 철벽 보습이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요. 자, 두피 고민을 한 번에 날려줄 탈모 샴푸도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 자,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쇼핑몰 회원가입 시 2,000원 즉시 할인해드리고요. 3개 이상 구매 시 배송 메시지에 이동형 TV 적어주시면 필링 젤을 함께 증정해드립니다. 검색창에 힐로소피 검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힐로소피 미네랄 스파 올인원 3종 세트. 바디워시, 샴푸, 그리고 이제 로션까지. 근데 댓글에 보니까 박지희 씨 얘기 듣고 사셨다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힐로소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그럴 때 구입하실 때는 이제 배송 메시지에 채널 지희라고 적어주시면 이동형 TV 말고요. 네, 그래서 여기 향이 또 천연 아로마 오일이 들어가가지고 네. 향 자체가 어떻게 이런 향을 냈을까? 맞아. 이런 생각이 좀 전혀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에서 오는 그런 네. 향이 나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아이들 있는 집에 선물해 주셔도 바디워시. 네. 아이 있는 집은 또 워시 많이 쓰더라고요. 목욕 많이 하고. 네, 근데 엄청 이게 많이 하죠. 근데 또 성분이 좋아야 되는 게
이제 샤워 자주 하고 이러면은 진짜 거칠거칠해지고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또 아이들은 이런 유해 성분에 또 취약하니까 더 이제 신경을 쓰게 되는데 전 성분 비건 성분으로 제작이 됐어요. 몸에 너무 좋은 천연 아로마 오일 들어갔고 그래서 성분이 진짜 좋으니까 요 이제 힐로소피를 써보시고 또 탈모 걱정되시는 분들은 힐로소피 샴푸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탈모 방지에다가 쿨링 기능 너무 시원해서 두피 건강에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3종 세트 꼭 한번 사용해보시고 3개 사면 하나 더 드리니까 3+1 이벤트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광고는 건강한 수면을 연구하는 숙면상회의 제주 메밀베개입니다. 사람마다 머리 모양, 경추 높이가 제각각이고 수면 자세도 모두 다르죠. 그래서 잘 자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맞는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주 메밀베개는 통기성이 좋은 메밀 껍질 때문에 머리에 땀이 많은 분들에게 좋고 유동성과 지지력이 좋아서 머리 모양과 수면 자세에 맞춰 지지해 주기 때문에 똑바로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뒤척임이 심해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아줍니다. 숙면상회의 메밀베개는 순면 소재와 깨끗한 국내산 메밀 껍질만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숙면상회에서는 다양한 색상의 베개 커버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매일 밤 피부에 직접 닿는 베개 커버는 수건이나 속옷처럼 여유롭게 준비해서 자주 갈아 사용해 주시면 위생적이고 쾌적한 수면 가능합니다. 구매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숙면상회 검색해 주시고요. 배송 메시지에 수단을 또는 이동형 TV라고 적어주시면 향후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과 적립금을 드립니다. 12월 한 달 동안 연말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숙면상회의 제주 메밀베개. 요거 만나고 나서 벌써 한 2년째 쓰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죠? 요거 만나고 나서 진짜 많이 꿀잠을 얻었습니다. 네, 정말 그 티모 브랜드 침대로 유명한 그 브랜드 베개보다 진짜 훨씬 더 좋습니다. 요거 쓰면 그거 못 뭐 써요. 개인적으로 그게 악감정 있으세요? 3주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걸 한 번 썼다가 제가 네. 다음날 두통 때문에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거 안 맞는 사람들은 진짜 안 맞아요. 그런가 봐요. 네. 좀 너무 딱딱해서 진짜 여기가 뻑뻑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네. 그 내 신체 템포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신체 템포를 잘 맞춰줄 수 있는 숙면상회. 아니 진짜 이게 메밀이 되게 이렇게 써보기 전에는 약간 어른들 배는 얘기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시골을 할머니처럼. 맞아. 그래서 처음에 차 갖고 와서는 이걸 내가 몇 번이나 벨까 했는데 그 전날 벤 날부터 이미 너무 편해요 이거는. 이 메밀 껍질이 이제 아래서 움직이는데 완전히 막 이렇게 흩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딱딱하지도 않아서 살짝 이렇게 목을 맞추면은 거기에 딱 맞춰주고 제가 자면서 뒤척거리잖아요 또. 근데 그 뒤척거림에 맞춰서 살짝 움직입니다. 메밀들이 진짜 이동을 편해요. 네. 와. 손문수 씨 이렇게 옆모습을 보여주시면 네. 이 뒷봉이 저게 다 페이크더라고요. 네네네. 드라이. 저거 다 바람이더라고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이걸 드라이 언니가 직접 한다는 네네. 게 너무 놀라워요. 이걸 또 이제 정민여가 방송에서 한번 움켜쥐었어요. 언니 머리 너무 불어 움켜쥐 아무것도 없네. 깜짝 놀랐어요. 안에 절벽이 있더라고요. 야. 와, 그럼 저 볼륨에 드라이 못 쓰세요, 드라이기? 드라이기 광고를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디사, 필립스. 아니 왜냐면 이 얘기한 게 뒤통수가 좀 있으신 분들은 또 이 베개 잘못 쓰시면 되게 이게 불편하거든요. 이게 뒤통수가 왜냐면 볼록 이렇게 나와가지고 돼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렇게. 맞아요. 넌 모르잖아요. 저도 기본으로 뒤통수가 있긴 있어요. 알긴 있어요. 아니, 가끔 측면으로 카메라에 찍힌 거 보면은 에일리언 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또 유독 그 가상이 앉아가지고 더. 네. 아니 왜냐면 카메라 왜곡이 좀 있잖아. 맞아. 가생이에 걸리면 네, 이게 더 장난 길어 아니죠. 보이는데 늘어나는데 아, 오빠네 에일리언. 방송에서. 손도 약간 그 에일리언 페이스 하고 같이 생겨가지고. 자, 메밀베개 광고 중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목과 머리와 경추를 편안하게 받쳐주는 메밀베개 그리고 또 이제 머리에 열 많으신 분들은 특히 써보시면 좋습니다. 메밀의 찬 성분이 열을 이렇게 기운을 가져가기 때문에 더 편하게 숙면할 수 있으니까요. 검색창에 숙면상회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밀베개. 숙면상의 메밀베개.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광고는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갱입니다. 숙취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것을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특히 음주 후엔 꼭 한 포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술겜의 진정한 효과는 음주 후에 발휘된다고 하네요. 음주 후에 술겜 한 포가 정말 중요하겠죠? 자, 술자리 다음날 아침 숙취가 조금 남아있을 땐 공복에 술겜 한 포를 복용하시면 남은 숙취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음주 후 술겜 한 포. 선물에도 좋은 술겜은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혹은 EJ모를 검색하거나 전화 031-323-2559에서 주문도 가능합니다. 아니, 제 남동생이 대학원 다니다가 이번에 취직을 해서 이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축하주를 정말 하루에 2-3탕씩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얘가 지금 갖고 있는 가방에 보니까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숙취 해소제를 정말 뭉태기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말고 술겜을 먹어라 하고 이제 줬는데 처음에는 이거 뭐 비슷하겠지 이러고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한 2개 갖고 다니다가 자기가 직접 사가지고 이제 가방에다 이걸 가지고 친구들이랑 이제 아예 돈을, 그러니까 학생들은 n분의 1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술겜을 사는 그 개처럼 아예 n분의 1 해가지고 한 3박스씩 사서 아예 다 나눠 먹는 그게 생겼대요. 그만큼 좋대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먹어보면 다른 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효과를 한 번 느끼면 네. 다른 건 진짜 효과 진짜 미미하구나 이거를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 주말에 그렇게 됐거든요. 네. 술겜 진짜 많이 가져갔는데 이틀 전날 다 먹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 다 먹고 3일째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편의점에서 딴 걸 사서 먹었는데 진짜 3일째 그 먹은 거는 뭘 먹은 티가 안 나 진짜. 아예 숙취해소제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 술겜이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숙취해소제를 드신다면 당연히 효과가 좋은 걸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왕 드실 거 술겜으로 꼭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부모님 재혼에 대한 생각 반대가 60%였는데 반대한 사람들의 반대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전 배우자에 대한 도리를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에 대한 도리를 지켜야 하니까. 요 이유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 그렇게 도리를 따졌으면 이혼까지 가지도 않았겠지. 이미 도리를 저버렸다. 요거는 아마 4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그쵸. 네. 나가서 재혼을 하려고 했을 때 네. 그러진 마라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 그냥 이건 지극히 자식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쵸? 당사자들이 전 배우자에 대한 도리를 지킬 이유가 없잖아. 그럼요. 네. 당사자들은 이혼했기 때문에 전 배우자는 이미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근데 이제 외도 내지는 뭐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남몰래 주식을 하다 걸렸다거나 이런 거 뭐 이렇게 확실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의외로 또 별로 없어요. 보면 성격 차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누가 잘못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어. 엄마 얘기 들어보면 엄마 얘기가 맞고 아빠 얘기 들어보면 아빠 얘기가 맞아요. 그렇지. 양쪽 얘기 다 공감이 되죠. 네, 어쨌든 근데 전 배우자에 대한 도리는 뭐 제일 낮은 데 있기도 하고 좀 가당치 않은 이유다. 가당치 않은 이유다. 니들이나 잘해라. 너나 잘해줘. 15%밖에 안 네. 되니까요. 매우 근데 낮습니다. 엄마나 아빠 쪽에 한쪽에 강하게 좀 정서적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럴 수 있지. 그쵸. 너무나 한쪽이 그 명확한 잘못으로 인해서 이혼하게 됐다면. 아니 지금 우리 엄마나 혹은 우리 아빠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파국을 만들어 놓고 맞아요. 자기는 지금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이런 게 좀 굉장히 괘씸해 보일 수 있긴 하죠. 맞아. 그 정도 퍼센테이지가 한 25%. 네. 자, 계속해서 3위 보겠습니다. 주위의 시선. 이게 이제 19.4% 정도인데. 주위의 시선? 이게 거의 20% 육박하는 거잖아요. 진짜 이런 게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가 있기도 하고 이게 내 일이 아니고 내 형제의 일이 되면 또 달라지더라고. 이게 제 여동생도 결혼을 했잖아요. 네. 아무 생각 못 하고 있다가 내 여동생이 결혼할 때 이런저런 번거로운 일들이 생긴 걸 보면서 내가 막 화가 나는 거야. 부모님의 걸로.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내 책임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상황을 만든 부모님한테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계속 혼자 걱정하고 혹시라도 내 여동생이 저쪽 물론 좋은 가정 남편과 그 시댁 식구들을 만나서 문제가 없었지만 나는 괜히 신경이 쓰이는 거야. 내 여동생이 혹시라도 이런 걸로 자기 잘못이 아닌 걸로 흠잡힐까. 내 일이 아니면 또 이게 더 신경이 쓰일 수도 있어요. 저 그 친한 언니도 결혼을 6년 그 오빠랑 6년 사귀어서 이제 거의 결혼식장까지 다 잡았어요. 근데 언니가 딱 파혼을 했어요, 갑자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상견례를 했는데 시어머니 되실 분이 이랬대요.
그 언니네 엄마 아빠가 부모님 이혼하셨거든요 중학교 때. 근데 어디서 부모 이혼한 계집애 데려와가지고 다른 거는 다 돼도 절대 그건 안 된다고. 상견례 자리에서? 상견례 자리에서 언니네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 그걸 상견례 왜 정리를 안 나왔지? 하. 그럼 아예 나오지 말든가 왜 나와서 그런 그 거래? 말하러 나온 건가? 그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뭐 괜찮다 하면서 언니가 그 오빠네 집에 가서 뭐 진짜 뭐 반찬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낼 때는 괜찮다 했지만 이제 정말 부모님으로서 딱 맞닥뜨릴 때 진짜 얼굴에 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언니가 상견례 전날 남편이 말한 거 아니에요? 자기 엄마한테?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와 이거 너무 심한. 이거 사실 이상한데? 징역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모욕적인데.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이 약간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그 정도? 나 지금 너 욕하는 너 줄 욕, 알고. 너 욕하려다가 시어머니를 욕하려고 바꿨지, 했지. 지금. 너 시어머니, 너 시학년, 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이번에 욕해서 너무 시원했을 것 같았거든 사실은. 시향어머니라고 그랬다. 시향 어머니. 이 정도의 순발력이면 시향어머니. 대단한 순발력이다. 자기도 모르게 시향이 나왔다가 네,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언니는 네. 진짜 상견례장 나오면서 엄마랑 둘이서 언니랑 여동생인데 셋이서 차 타고 가면서 그렇겠다. 진짜 엉엉 울면서 언니가 진짜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엄마는 아니라 그러고 언니가 그 결혼 물렀잖아요. 아니, 아니, 근데 진짜 당연히 당연히 물어야지. 조상신이 도운 거 맞아, 아니에요? 너무 잘 됐지. 맞아. 이거는 차라리 잘 됐다. 야. 그런 네. 집에 시집 가는 것보다 어. 그렇게 깨지는 게 나아. 그러니까. 아 진짜 야, 그리고 저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끔 방치한 남자도 문제가 커. 자기네 엄마를 몰라? 그러니까. 아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진짜 세상에 면전에 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언니? 나는 혹시라도 결혼하게 돼도 상견례 자리에 엄마 안 데려가. 난 우리 엄마 아니까. 정무적 판단. 네. 가끔씩 이런 거 보고 장원이 형이 잘 봐서 저도 제 아버지 안 데려가고. 저는 청첩장 뽑았을 때 보여줄 겁니다. 뭐 반대고 차소에 나발에 그냥 오시면 돼. 오든가 안 오든가를 정하시면 됩니다. 뭐 먼저 알고 뭐 하라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안 거죠. 오신다면 어떡합니까? 그러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 하려고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네. 결혼식에서 창석의 아버님은 별로 신경 안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 생일 파티에 본인이 안 오시는 분이니까. 저 지난번 추석이었죠? 아버지 네네. 아버지 생일 파티. 부산 동래역에서 진행했습니다. 자기 친구들이랑 술 먹는다고. 보통 그러면 그 제사 아니에요? 주인공 없이 파티하는 거는 제사만 그렇잖아. 그거는. 아버지 외동에서 가장 가까운 오천아 제가 큰맘 먹고 어디 이자카야 되게 좋은데 선술집으로 물렀더니 자기 친구들이랑 동네에서 밥벌이 먹는다고 와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일날 본인 없이 생일 파티 하는 건 제사밖에 없단 말이야. 아니 근데 진짜 여기에 진짜 친척이랑 막 모여 있는데 아, 친구들이랑 논다고 안 간 거 너무 올해 설이네요 아버지 생일이. 진짜 곧 다가옵니다. 되게 약간 서구적 마인드. 네네네. 근데 왠지 너무 올라왔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로 손문선 씨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아. 진짜 저랑 잘 맞을 것 같아. 마이웨이. 그럴 수 있어요. 마이웨이. 네. 어. 오히려 현조 같은 스타일 부담스러워하고 박지 씨나 손문선 씨랑 잘 맞을 수 있어. 어. 각자의 개인 플레이 하는 거야. 아버지 어디 같이 갈까요? 근데 서로 부담스럽거든. 근데 아버지가 먼저 약속을 잡는 거야.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가버려. 그러니까 서로 챙기지 않고 서로 아쉬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자기 놀고 싶을 때 가장 같거든요. 좋습니다. 그 사이에서 시어머니랑 아들내미는 속을 부글부글 하겠다. 벌써 전화하자마자 아버님 이번 명절 나 약속 잡았다. 아 그래요? 그것도 그래요? 저도 잡았는데. 네. 야 너도 뗄 수 있어 이렇게. 그것도 짠 이유가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7시까지 기다리기 싫다고 5시부터 술을 먹은 거야. 큰 이유도 아니에요. 그냥 취해서 못 가셨군요. 2시간을 못 기다리고 그냥 술을 먹은 거예요. 너무 놀랍습니다. 네. 깔끔합니다. 네. 자. 근데 창석 씨는 저거를 되게 아버님의 이런 뭐랄까 좀 이해할 수 없는 해프닝으로 이야기하는데 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는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느낌. 너도 이랬으면 방송 안 오잖아요. 네, 맞아요. 제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어설프게 늦을 바에 아예 안 오잖아.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쿨하게 그냥 자잖아. 네. 보통 사람은 막 전전긍긍하고 막. 거짓골 해서라도 막 갔는데. 여러분 숙면상의 꿀잠의 비결. 아버님께 술게임을 추천합니다. 네, 아버지 술게 그렇게 보내드려 안 드시더라고요. 자 재혼 반대자들의 반대 3, 4위. 이유입니다. 어제 전 여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4위는. 주위의 시선까지 받고요. 네. 2위는 뭘까요?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적응 30%, 31.4%. 제가 막 여기에 권한박이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반대를 했다면 여기에 저는 체크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적응. 근데 이거 적응 자체는 이게 뭔가 굳이 가족으로 막 그렇게 똘똘 뭉쳐 다닐 일은 크게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네. 저희 나이 정도 때에서 이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이제 거의 분리되어 있으니까. 완벽하게 분리돼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가 너무 행복해한다면 저도 마음은 좀 풀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초반에 새로운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맞아요. 그게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 것 같다. 쉽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게 또 적응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제 가족끼리 잘 지낼 마음만 있다면 또 같이 만나서 뭐 정말 서로 다 좋은 사람들이라는 전제하에 같이 만나서 또 밥 먹고 뭐 얘기하고 하다 보면 얼굴을 보면 또 마음이 좀 풀리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그런 것도 있어서 네. 새로운 아버지가 와서 갑자기 내 차를 바꿔준다 하면 그 순간 바로 아버지죠. 친아버지보다 더 극친이. 아버지 하루에 한 번씩 전화드리죠. 창석 씨는 되게 타이트하네요. 저는 타이어만 갈아줘도. 타이어 대짜 갈게 저 되셨군요. 럼플렉 타이어라 좀 비싸거든요. 맞아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적응이 물론 쉽지 않지만 내 새로운 아버지나 새로운 어머니가 엄청난 재력가가 온다. 이러면 다들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막 적응 금방 적응하죠. 금방 적응할 것 같아요. 인간의 적응의 동물이고. 그럼 마포 오피스 이런 데 사니 저희 네. 강남 아크로로 어. 옮겨. 아유 그럼요 아버지. 같이도 살 수 있죠. 그럼요. 저렇게 의외로 되게 무뚝뚝한 아들인데 어. 바로 애교쟁이 아들 될 수 있죠. 그럼요.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빵 이런. 아빵. 네, 그러면 재혼 반대자들의 반대 이유, 가장 많은 이유 1위가 뭔지 잠깐 마지막 광고 타임 가고 열어볼게요. 네, 이번 광고는 휴닉의 신제품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가 뚜렷한 휴닉 유기농 청정 효소를 소개합니다. 왠지 모르게 더부룩하고 소화가 더딘 느낌이 드신다면 효소가 부족하다는 신호인데요. 효소는 에너지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신진대사 과정에 참여하는 촉매제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체내의 효소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효소의 역할을 모르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고 순수 발효 기술을 통해서 완성한 휴닉 청정 효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최소 30만 유닛 이상의 역가 수치는 물론이고요. 풍부한 대사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합성 첨가물 없이 식물성 유산균, 유기농 야채 13종, 유기농 과일까지 다양하게 한 포에 모두 담았습니다. 아침, 저녁, 야식 관계없이 식후 편안한 하루를 위해 청정 효소를 추천드립니다. 속 편한 하루를 경험해보세요. 베지어트 또는 베지포유와 함께 드셔도 됩니다. 효소 2박스 이상 구매 시 배송 메시지에 이동형 팁이라고 남겨주시면 베지포유를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휴닉 검색해주세요. 요거 먹어봤는데 일단 다른 효소도 내가 다른 제품을 제가 이제 먹었었거든요, 몇 개를. 근데 입자가 상당히 곱더라고요. 입자가 그렇게 좀 이렇게 곱다는 거는 더 빨리 흡수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먹어보니까 입자가 상당히 곱고 그리고 맛은 약간 곡물 맛 그냥. 맛있어요. 네, 고소하죠. 그리고 어떤 효소는 좀 달아요. 네. 근데 얘는 그런 맛이 없어서 더 좋더라고요. 네. 유기농 원료를 사용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역가 수치를 꼭 보라고 하던데 이 역가 수치가 제일 중요하대요. 네. 근데 이게 휴닉 청정 효소는 최소 30만 유닛 이상의 역가 수치.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효소들 중에서도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효소가 그 역가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효소 네. 되게 많이 찾아서 먹어봤는데, 근데 이거는 또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면서 효과까지 좋으니까 네. 휴닉 유기농 청정 효소, 우리 몸에서 일단은 효소 세포가 효소가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나이 들수록. 그러니까 이제 뭐 밤만 되면 이제 야식 먹고 나서 더부룩해서 소화 안 돼서 이제 잠 잘 안 오고 이러시는 분들 특히 이 효소 한번 드셔보시고, 요거는 주변에 선물하셔도 이 맛에 있어서도 호불호가 없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선물에도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배송 메시지에 이동형 팁이 남겨주시면 베지포유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베지포유도 또 저희가 굉장히 추천드리는 상품이니까 휴닉에서 같이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광고는 산삼순백 자매품 산삼 침양환 천수입니다. 천수가 독보적인 침양환인 이유 3가지. 첫 번째, 환 한 개당 침양 1000mg 함유. 두 번째, 환 한 개당 용량이 무려 5g이나 됩니다. 세 번째, 환 한 개당 지리산 산양산삼 1000mg 함유. 그래서 한 박스에 7년근 산양산삼 20뿌리 분량이 들어 있습니다. 흡수가 잘 되라고 특허받은 발효공법으로 만들고 복합 유산균까지 더했습니다. 더 이상 좋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지금 1+1 이벤트 중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별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구매 고객에게 지리산 산양 산삼 순 100% 산삼 순백 10병 특별 증정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고개 숙인 남편, 지친 아내를 위해서 하루 6,000원만 투자하세요. 네, 산삼 침향환 천수 이게 이제 그 젤리 같아요. 식감. 그게 젤리 같고 그러면서도 뭐 막 끈적끈적하지 않아서 또 입에서 잘 녹아내리더라고요. 네. 식감이 너무 좋고 기존에 이제 침향환 제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용량도 훨씬 큰 편이고요. 그리고 진짜 산삼이 산양 산삼이랑 침향 함량이 높다. 네. 근데 가격이 진짜 말도 안 돼요. 네, 이거 이 정도 사실 이 가격에 살 수가 없거든요. 보통은 진짜 막 6% 7% 담아놓고 뭐 많이 담았다 막 이러는데 이거는 산삼 함유량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이 정도 가격이면 200만 원 정도 줘야 된다고요. 네, 비싼 거는 진짜 그 정도 해요. 이 침향원 중에서 씹으면 입안에서 이제 퍼석하고 부서지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식감이 좀 아무래도 불쾌해. 그리고 쓰고. 맞아요. 그리고 또 이게 치아 사이사이에 또 침향원이 껴서 몸은 건강해 보일 수 있겠으나 치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맞아. 이 사이사이에 끼거든. 이거 뭐 몸에 건강하려고 이거 먹고선 따로 또 이를 닦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쫄깃하고 한 방에 그냥 깔끔하게 입안에서 그냥 넘어갑니다. 살살살살 약간 캐러멜 녹여 먹듯이 네. 그렇게 먹으면 진짜 참 맛있어요. 그러니까 네, 건강을 위해서 또 이제 기력 떨어지신 분들 산삼 침향환 천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재혼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반대 이유 1위 알아보죠. 재산으로 인한 불화. 이게 제일 사실 많을 줄 알아. 근데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적응하고 뭐 거의 비슷해요. 0.2% 차이긴 한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 더 많을 텐데 왠지 재산으로 인한 불화 그러면 돈에 너무 집착하는 내가 사람처럼 너무 보일까봐 다른 이유를 찾아서 대답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아래 그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적응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왜 재산으로 인한 불화하면 왠지 유산 많이 물려줄지만 해당되는 얘기 같잖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제 뭐 이혼이랑 뭐 재혼 이런 거 관련해서 전담하는 전문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다 이걸로 재혼은 다 이 문제래요. 아 진짜요? 그냥 조금이라도. 다 이 문제래요. 네. 조금이라도 남은 게 있다면 자식들하고 뭐 이제 그런 관계에서 이 재산 때문에 엄청나게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재혼이 파탄나는 첫 번째 이유가 재산 때문이더라고요. 재산으로 이게 저는 뭐 재혼은 아닌데 재산으로 분명히 싸운다고 확실히 느꼈던 게 제 친구 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3남매가 있어요. 그럼 할머니의 재산을 3남매가 가져가잖아요. 나는 엠빵을 가져간다고 치면 근데 할머니의 청약권이 있었습니다. 당첨된 청약금. 이거를 지금 팔 것이냐 아니면 더 올랐을 때 팔 것이냐로 엄청 싸우더라고요. 근데 이 3남매 중에는 당장 돈이 급한 자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지금 당장 팔아야 된다고 서로 싸우고 소송으로 난리가 났어요. 그 비슷한 사례가 저희 지인 중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형제가 있어서 그냥 그때 시가를 계산해서 나눠가지고 미리 돈으로 줬어요. 근데 나중에 잘 돼가지고 그 집값이 엄청 오른 거야. 또 달라고? 그때마다 와서 깽판을 치는 거야. 어머. 추가로 달라고. 나빴다. 그 건물 1층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셨었거든요. 그 장사하는데 앞에 와가지고 1인 시위를 계속 하는 거야. 어머. 그래서 이게 쉽지 재산 않아요, 문제가 그게. 재산 문제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그 이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 보통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저 정도까지 갈 일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이게 돈 앞에서 이성 잃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결혼이랑 이런 그게 사실 결혼은 남과 남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혼하면 다시 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식선을 지키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혼할 때 너무 힘들고 뭐 소송까지도 가고 이런 일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손문선 씨처럼 쿨하게 막 합의금도 안 받고 나오고 이런 분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후회돼. 저 후회되죠 언니. 100만 원에도 받을 걸. 귀책 아직도 쌓이고 후회돼. 확실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현주 씨도 아무것도 안 받고 나왔잖아요. 그쵸. 여기 쿨한 여성 2명 있잖아요. 쿨몽둥이로 맞아야 됩니다 진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여성들. 저 솔직히 후회해요 진짜. 후회해요. 아니 저는 받을 게 없었어요. 받을 게 없어. 받으려면 빚을 같이 받아. 빚도 상속이 되거든요. 뭐라도 뭐 받을 게 있어야 받죠. 빚만 상속해주면 진짜 양아치다. 네. 저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재혼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상속 포기할 수 있습니다. 빚이라서. 빚이라서. 그러게.
저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어른들의 이야기네요. 약간 네. 연령대가 올라가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이게 모든 게 그렇지만 특히 이제 이런 분야에서는 내일일 때와 내일이 아닐 때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치? 그래서 막상 부모님 재혼 이런 것도 사실 내가 닥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또 닥쳐보면 몰라요. 맞아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이해는 가지만 네. 하지만 너무 뭐 심한 그런 상황 경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리고 드네요. 새로운 배우자하고 나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엄마나 아빠가 누구 편을 드느냐. 그걸로 상처 또 엄청나게 입습니다. 그럴 수 있죠. 어려워요. 네. 네. 왜 하신 거죠? 제 얘기라서요. 방송을 위해. 아니 갑자기 뒤에 뭔가 무슨 얘기를 꺼내려고 이 얘기를 했나 싶어가지고요. 네, 이게 쉽지 않아요. 넘어갈 수 있었는데 송은선 씨가 확인을 꼭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꼭 수진이가 잘못이 있는데 셋 중에. 아픈 상처는 또 헤집어줘야 제맛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 방송이 나갈 때가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이런 주제를 아주 시의적절하겠네요. 이런 주제를. 예. 아니 뭐 이혼의 크리스마스 평일이 있습니까? 그럼. 아니 그쪽 그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 뭐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다 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 또 이제 어떤 상황에 계신 분들이 또 있는지 모르니까 네네. 일단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크리스마스 이제 2부 때 저희가 방송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크리스마스 2부인데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여러분. 재혼 얘기 연락하고. 네. 산타 선물 주러 왔다가 상속 얘기할 때. 네. 네, 그래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 재미있는 얘기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네,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뭐 주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 살면서 겪는 이야기들, 뭐 재밌는 거든 심각한 거든 뭐든 사연 보내주셔도 같이 또 받고 있으니까요. 아래 메일 주소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다녀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앨리스 나비다. 메리 디볼스드.